패스파인더를 리뷰를 할게요. 패스파인더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기출 킬러 분석의 강자라는 거예요. 메가스터디에는 기출 코드, 그리고 대성마엠에게는 패스파인더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두 개의 공통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차이점도 있는데, 먼저 이제 공통점은 패스파인더든 기출코드든 일관된 풀이를 한다는 점이에요. 기출코드 같은 경우에는 행동영역에 입각해서 일관된 풀이를 한다는 거고, 패스파인더는 교과서에 기반한 수식 풀이에 입각해서 일관된 풀이를 한다는 점에서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공통점은 패스파인더나 기출코드 모두 평가원의 의도까지 분석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신다는 게 또 두 번째 공통점인데, 자, 그럼 이제 기출코드랑 패스파인더는 어떤 차이점을 갖냐면, 기출코드는 수능과 평가원에 초점을 맞춘 그런 풀이만을 지향을 하는데,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수능 평가원 뿐만 아니고 교육청이나 사설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조금 더 범용성이 넓은 풀이를 지향을 하고 다양한 풀이를 소개한다는 점이 기출코드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출코드가 추구하는 건 모두가 수학을 선천적으로 잘하지 않으니까 행동 영역을 배우고 수능과 평가원에 초점을 맞춰서 수학을 잘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면, 패스파인더는 그냥 수학 자체의 실력을 늘려서 찍어 누르자, 이런 느낌의 성격을 갖는 기출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패스파인더 스텝 3가 이제 호영원재 선생님들의 모든 커리 중에 가장 유명한 강좌라고 생각을 해요. 스텝 3에서 기출 킬러들을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게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정말 다양한 풀이, 그리고 엄밀한 풀이, 그러면서도 일관된 풀이를 하시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AOB를 듣고 패스파인더 스텝 3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어떤 친구를 보면 그냥 패스파인더 스텝 3를 바로 들어가서 들었는데도 무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타고난 두뇌에 따라서 AOB를 안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듣고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수능 평가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사관학교까지 선별해서 수업을 하신다는 건데, 일반적인 기출 분석 강의에서는 수능과 평가원 문항만 실어서 분석함으로써 수능스러움, 기출의 경향,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거를 행동력으로 만들고 도구 정리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잖아요. 근데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능스러움이나 기출의 경향 이런 것도 살펴보지만 이런 것만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육청이나 사관까지 전부 다 풀어보면서 모든 거에 통하는 그 일관된 수식풀이를 다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폭이 넓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AOB를 들었는데 수분감이나 기출코드를 들어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그러면 AOB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OB랑 패스파인더는 세트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AOB를 듣고 다른 기출 강의나 다른 기출서를 본다는 게, 그럴 거면 AOB를 들은 게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스텝 1, 2, 3를 전부 다 강의까지 다 들어야 하나요인데,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다 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텝 2의 미적분도 시간이 있으면 다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단원들은 대표 기출 유형만 듣고 나머지는 스스로 풀던지, 아니면 시간이 좀 그것도 아깝다고 한다면 호영원재 선생님들이 직접 쓰신 해설지를 믿고 본인들이 풀고 좀 의아한 건 해설지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는 타 선생님의 개념 강좌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뉴런이든 빌드업이든 알텍을 들었는데 패스파인더로 기출 분석을 해도 되나요? 인데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이나 학통은 바로 패스파인더로 진입을 해도 그렇게 이질감이 없을 텐데, 미적분이나 수투는 아무래도 AOB를 듣고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OB를 듣고 들을 거면 너무 강의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기출 어시스트나 아니면 수분감, 기출 코드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출 코드는 그럼 왜 추천을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기출 코드는 개념 코드를 꼭 듣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개념 코드를 듣지 않더라도 행동 영역을 기출 코드에서 다 가르치고 빌드업이나 뉴런과 다 시너지가 나는, 왜냐면 뉴런이나 빌드업에서는 도구 정리를 했다면 기출코드에서는 행동력을 배울 수 있으니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파인더는 아무래도 AOB를 먼저 수강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한 카드에 보면 발동 조건 카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유의한 카드 같이 AOB를 발동시켜야 이런다는 점에서 들을 거면 각오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호영원재 선생님들이 미적분이 너무 유명하다고 하니까 미적분만 호영원재 선생님을 따라가고 학통이나 수원은 뭐 빌드업이 됐든 뉴런이 됐든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강의를 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가능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AOB랑 그리고 빌드업 뉴런 같은 강의의 난이도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AOB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뉴런이나 빌드업을 쉽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AOB부터 그냥 풀커리를 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번째 질문, 패스파인더 스텝 3를 너무 듣고 싶은데 반드시 AOB를 꼭 미적분을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지금 제가 3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서울대 의대생의 사례처럼 머리가 진짜 좋으면, 그리고 수학적인 감각이 있으면 또 안 듣고 패스파인더로 큰 도움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본인 수준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갈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스텝 1을 안 하고 스텝 2부터 스텝 3까지 그 커리를 타고 가도 될까요? 인데 본인이 15번에서 18번 요 난이도에서 막히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스텝 2부터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하나만 좀 첨언을 하면 스텝 1, 2, 3를 전부 다 교재를 구매하면 굳이 전 다른 기출문제집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양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자이스토리가 됐든 수분감 기출 코드가 됐든 이런 거 필요 없이 패스파인더 하나로도 양도 질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OB랑 패스파인더를 이유를 해봤는데, 이제 제가 다음 영상은 김승리 선생님의 올 오브 카이스를 찍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